북유럽의 차가운 서원, 핀란드. 고요하던 이 얼음의 땅이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굉음으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하이마스,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독일의 전차 군단, 이제 그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북부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합 훈련, 노던 스트라이크에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초대형 수송기 안토노프 메시사의 거대한 입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유럽 안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게임 체인저, 바로 폴란드군 사양의 천무 호마르 K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전율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송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대한민국의 화력 시스템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극강의 기동성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이마스를 C-103대 수송기에 싣고 다니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하이마스는 기동성을 위해 화력을 희생했습니다. 로켓 포드가 단 하나뿐인 하이마스는 전장에서 화력 공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천무는 다릅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의 2배, 즉 2개의 로켓 포드를 장착하고도 수송기에 실려 나라가 즉시 사격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화력과 기동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 기술력의 쾌거이자 미국산 무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폴란드 포병대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로바예르비 지역의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 이 놀라운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영하의 기온, 눈보라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제1기계화 사단 소속 화력포대는 SNS에 자랑스럽게 사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의 정밀한 유도 아래 천무가 뿜어내는 화염은 핀란드의 하얀 설원을 붉게 물들였고 훈련장의 지상 목표물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의 불꽃놀이 같다. 파괴력이 아름답기까지 하다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맹신해왔던 미국산 무기 체계가 가성비와 화력,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한국산 무기에 철저히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무려 290대라는 경이적인 물량을 도입 계약했고 에스토니아도 최근 천무 도입을 확정 지으며 방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노르웨이가 독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11월 22일 노르웨이가 독일 로켓 발사 시스템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야심작 유로펄스 프로젝트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은 그동안 유럽의 국방은 유럽산 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비싸고 개발도 덜 된 무기들을 주변국에 강요해 왔습니다. 유로펄스가 바로 그 전형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내부의 군수 자립을 외치며 한국산 무기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선택은 냉철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달콤한 정치적 제안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질적인 국방력을 위해 한국의 K239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노르웨이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독일의 등에 칼을 꼽고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의 제안은 허상이었고 한국의 제안은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내세운 유로펄스는 아직 설계도면 위에나 존재하는 2030년대에나 완성될까 말까 한 미래형 그림입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독일제 무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지금 당장이라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완성된 명품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성능이 더 뛰어난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확인하고도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독일 방산 기업들의 느려 터진 생산 속도와 툭하면 발생하는 부품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반면 한국과 계약한 이웃 나라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K2 전차와 KM인 자주포가 항구에 도착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독일은 약속만 하지만 한국은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K해운 자주포를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맛보았습니다. 소량 도입 후 성능에 감탄하여 옵션을 행사해 추가 구매를 했고 올해 9월에도 또다시 추가 계약을 맺어 총 52문의 K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북유럽의 겨울,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포탄을 날려보내는 무기는 한국산 K의 유일했습니다. K9을 써보고 생긴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이 바로 천무 도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럭 몇 대, 미사일 몇 발을 사는 쇼핑이 아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당신을 위해 반가쇠를 당겨줄 것인가? 누가 당신에게 300km 밖의 적 지휘부와 항만,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할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독일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오직 납기 준수와 성능 보장이라는 원칙으로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방산 카르텔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하는 순간 유럽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의 주도권은 유럽이 아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북유럽의 타격 능력의 중심, 그 심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박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폴란드군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호마르 K 영상을 보면 눈보라 속에서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천무의 모습에 폴란드 병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지 기갑병은 인터뷰에서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 또한 단순한 타격력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안정감이다. 다 좋은데 수량이 너무 적다. 우리 군은 이런 시스템이 200개, 아니 300개는 더 필요하다. 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 지휘관들은 천무의 전략적 유연성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80km를 핀포인트로 타격하는 유도 로켓부터 무려 290km 밖에 적 심장부를 으스러뜨리는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한국의 천무는 전장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의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지휘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새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없다.
한국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가혹한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우리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것은 낡은 구소련제 무기나 수리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독일제 무기에 지쳐있던 폴란드 군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최첨단 한국 무기로 무장한 부대에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나 보던 첨단 무기를 실제로 다룬다는 자부심, 고장 걱정 없이 적을 박살낼 수 있다는 확신이 폴란드 군의 사기마저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진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을 넘어 이제는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 캐나다까지 한국 무기의 명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군사 채널과 포럼에서는 천무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의 캐나다 무시 발언 등으로 인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야 하는가라는 자성론과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와 KU-39 천무가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캐나다의 네티즌들과 참전 용사들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 참전 용사다. 화력과 캐나다 국민의 세금을 생각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K39 천무를 선택해라. 그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다. 화력은 2배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관대하다. 도대체 왜 우리가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하이마스를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 군인들이 이전에 하이마스를 써봤다는 게 이유가 되는가? 그들에게 신뢰를 줘라. 그들은 똑똑하다. 천무 같은 직관적이고 첨단화된 장비는 며칠이면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천무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져 미국의 복잡한 무기 수출 통제나 운용 간섭에서 자유롭습니다. 천무는 원격으로 작동 중간에 스위치가 꺼질 염려가 없다. 이 말은 전시 작전권과 무기 운용의 주권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쓰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한국산 무기는 오직 구매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국방을 원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이 붕괴된 유럽,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핀란드의 설원에서, 폴란드의 평원에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전장에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지키는 강철 방패이자 적을 응징하는 불의 창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견제도, 미국의 자존심도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